자, 새로 가입하신 분들, 새로 가입하셨는데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봐야 되는데 일단 빠르게 한 분 한 분 놓고 보겠습니다. 금산 선생님 포트를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리고 주린이님 VIP 방에 주린이 선생님 포트를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써니 선생님 포트를 받았습니다. 자, 써니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SL이라는 종목 10%만 갖고 계세요. SL이라는 종목.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현금이십니다. 굉장히 뭐 부러운 거죠, 사실. 현금 비중 갖고 계시는 기준은. 앞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올려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전량 현금화하는 게 이제 가장 옳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나는 아니야, 직장 다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제 또 상황은 달라지죠. 그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또 다른 성향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다녀, 근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보다 나 현금을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다 내가 시간 될 때, 점심시간에라도 시간이 될 때 그때 한 번씩 매매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기준 예를 든다면. 그리고 SL의 기준은 일단은 어찌됐든 정리 쪽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1조 2천억짜리 종목이네요. 운수장비 쪽이고, 코스피 중형주의 기준이고. 근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그래요. 저평가 상태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PBR이 1배 미만이고, 그리고 PR이 6배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자동차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근데 현대차가 저평가인가요? 아니면은 뭐 둘 다 저평가죠. 둘 다 저평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SL을 저평가의 관점에서 진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 거라면 기아라든가 현대차의 기준이 더 월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가 인정을 받아야 SL도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인정을 받아야. 벌써 기아는 올해 들어서 이제 올라온 게 30%가 넘어요.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올라온 게 30.86,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우리는 어차피 지난해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잖아요. 지난해 종가 대비해서 30.86입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야. 근데 지난해 9월 그 미국의 중간 선거 앞두고 IRA 관련해서, 아니 자동차 업종이 뭔 그렇게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목소리를 더 키우든가. 이 양반들이 그때 뭐라고 악만 쓰고 나서 뭐 대책도 없이 악만 쓰고 자동차 업종 주가만 빠지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전체 74개 차종인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본토 생산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벤츠의 일부하고 일본에서 닛산의 일부 몇 대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보조금이 없어요. 근데 다시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발짝 뒤로 뺀 다음에 뭐 리스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강한 미국을 표출하고 보여주기 위한 흐름이었지, 이 실질적인 중국 제재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어찌됐든 과하게 미끄러져 내렸던 부분이고, 수급 범위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수급이 돼 있어요, 기아가. 그리고 현대차. 근데 이런 흐름을 왜 메이저가 이렇게 매집을 할까, 매수를 할까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실적이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소비가 정점 찍은 데보다는 둔화돼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는 감소했어요. 판매 대수는 감소했는데 실적,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상을 초월하게 신고가 랠리입니다. 신고가 랠리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 기준입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 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 조건들이. 그리고 거기에 지금의 주가가 말 같지도 않은 주가의 흐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20년도의 현대차의 실적, 2020년도에 현대차의 실적 보시면은 그 당시 기준의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수준입니다. 그죠? 지금은요, 올해 들어서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에 4배입니다. 그럼 주가가 4배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2020년 대비. 그리고
2021년 대비 1.5배? 오케이, 1.5배. 150%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 2021년 대비. 그럼 2021년 최저점 대비해서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2021년보다 더 밑에 있고, 응? 뭐 그때가 오버슈팅이었다. 오케이, 그럼 좋아. 2020년 대비해서는요. 2020년 대비해서는 4배잖아요. 영업이익이. 단순 논리로. 그렇게만 따져도 최저점 대비 24만 원, 26만 원이 돼 있어야 돼. 최저점. 코로나 때문에 두들겨 맞은 저 최저점 대비 4배 이상 가 있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개뿔이나 실적은 더 좋은데 코로나19 빼고 나면은 2019년도 뭐 이럴 때 주가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 14만 원이거든요. 14만 원 대비해서 이번에 밀려내는 게 16만 원이 깨졌어. 그러니까 악을 쓰고 매수합시던데 뭐 윤정두가 아무리 악을 써봐야 막말로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해. 얘도 똑같죠. 뭐 아까 카카오 네이버 보여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설명드릴 때 아니 매수를 안 해도 올라가 주가가. 그게 순매수의 개념이 아닌 손바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어찌됐건 일정 범위 수급이 크게 개선돼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개선되면은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그러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의 현대차를 기아 현대차 예전에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은 올해 들어서 여전히 현대차를 보고 있다 보니 기아보다 사실상 상승률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시장 대비 월등히 높죠. 뭐 오늘 좀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현대차의 편입 설정 범위도 충분하게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면서 자동차 업종 전체는 우리도 주력으로 보고 있고 편입 설정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SL인데 기존의 SL 이외에도 다른 종목 그 부품업체 장비 부품업체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누군가가 매수사인을 내니까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뭐 잘 알고 계셔서 편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대부분이 이제 방송에 나오겠죠. 그러면 문제는 누굴 막 자꾸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폄하하는 거야 그냥. 이런 종목을 갖고 나서 거래도 없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황금 대바닥주예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나마 얘는 시가총액 1조 2천억이고 가시적인 실적도 있고 또 펀더멘탈 저평가 맞아. 근데 어디 뭐 1,000억, 2천억, 3천억짜리 그냥 주가가 깨지고 깨져서 바닥에 있는 거 자기가 판단할 때 더 이상 밀릴 데 없다라고 생각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깨져 내려가죠. 그만큼 주가가 밑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다. 그게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졌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저평가 인식을 끌어내는 건데 SL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것처럼 저평가예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업종이 최근 들어서의 PER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PER이 4배에서 6배? 4배에서 6배? 조금 위에 있을 때가 6배에서 8배 정도. 오버슈팅 나오면 10배 이상도 올라가요. 자동차도. 그래놓고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성장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의 기준의 SL은 그러니까 동종 업종의 기준에 월단 저평가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18배 있지 않냐? 이런 거는 이제 비이성적인 애들하고 굳이 뭘 비교를 해요.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보통 3배에서 5배, 4배에서 6배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이죠. 무겁죠. 저평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평가는 맞는데 결론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저평가하면 얘가 낫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SL을 편입하신지는 뭐 명확치는 않으신데 일단은 뭐 우량 주고 저평가고 중기적으로 보시겠다 편입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대차로 옮겨 오시는 전략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이 90%이신데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매번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은 뭐 저희 연구원들이 그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동영상도 기계적으로 좀 드리고 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IT 쪽에 이 4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있고요. 이 4종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전자 이렇게 한 묶음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한 종목씩. 그래서 최대 뭐 2종목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혹은 한 종목. 그리고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을 이제는 묶었어요. 그 전에 LG화학만을 설정을 해놨는데 뭐 2차 전지의 초강세 흐름이 다시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분위기상으로는 미국 정부, 민주당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친환경 관련된 또 성장주 관련된 정책적인 기준 미국의 그 기준의 2차 전지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뭐 오버슈팅이 계속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한 묶음,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한 묶음. 지금 이제 현대차 쪽을 편입을 설정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차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20%. 개별 기준에서는 최대 폭은 현대차 30%까지 편입할 수 있다. 근데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20%를 우리는 채우고 있어요. 그다음에 15%, 10% 그리고 LG전자 15%, 하이닉스 15%.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로 설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주력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이거 이제 조정을 한다 그랬어요. 이건 조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SN 같은 경우에 14만 7,400원에 전량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 계좌 수익의 2% 이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 끝나기 전에 고쳐놔야 돼요. 그래야만 방송 갖고 나갔을 때 우리가 손실 난 것 같잖아. 아니잖아요. 그리고 LNF도 목요일날 일단 다 정리 끝냈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뭐 가격대 맞춰서 다른 쪽으로 늘려놓든 2차 전지 쪽에 다시 늘려놓든 그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뭐 코스모화학으로 옮겨놓든 그 날짜의 기준에 맞게 뭐 여러 가지 계좌만 유리하게만 옮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설정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결론은 비중의 설정 범위가 어렵다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그러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매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올렸나요? 매일 10시에 포트폴리오 캡처해서 한 번씩 올려주라 그랬죠. 못 올릴 일이 아니죠. 이거는 10시에 올렸나요? 모니터에 붙여놓고 기계적으로 하세요. 시키는 거 대표가 잊어버린다고 까먹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대표가 얘기 안 하면 쓱 봐서 안 하고. 카페 풀친에 공지 올리고 있나요? 답변 좀 하시고 캡처해서 올리시라고.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포트 비중 설정 범위를 현대차가 지금 20%로 돼 있고 하이닉스, LG전자 15%씩 그리고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이 15%, 10%씩 그다음에 LNF, SM,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데 계좌 손익이 마이너스 2.7로 돼 있는데 이 부분 기준에서는 14만 7,400원에 매도했다고 쳐도 그러면은 3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럼 3%예요. 그러면 2.6%입니다. 전체 계좌 수익으로. 그러면 지금 우린 보합이에요. 시장은요. 시장은 마이너스 한 2% 되지 않나요? 2, 3%? 거기에 LNF도 우리 정리 가격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밀려 있죠. 여긴 수익인데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고 수익 30%가 넘죠. 20%가 넘죠. 20% 이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 종목군들이 지금 버겁게 형성돼 있어도 일단은 이 종목군들이 버겁게 형성이 돼 있어도 일단은 계좌 전체적으로는 수익입니다. 매매를 해서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이 종목군들만 원래 3월 말까지 딱 보기로 했는데 SM의 변화가 생겨서 그리고 또 LNF 부분도 정리하고 원체 가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거는 수정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가시면 되겠고 결론은 자동차 부분의 비중을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 SL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는 환급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주력을 IT 자동차를 채워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의 2차 전지 비중을 좀 조절해서 가져갈 거니까 SL 그대로 현대차 쪽으로 옮겨가시는 쪽을 권해드릴게요. 어차피 주력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현금 비중은 문자 사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LG화학 나갔어요. 그 다음에 LG전자 나갔어요. 전자 나가고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밀리는데 LG전자 그죠? 농담이 아니라 좀 과도하게 지금 좀 미끄러지는데 오히려 저점 편입의 기준점으로 설정을 좀 잡겠습니다. 이건 뭐 얘가 지가 2차 전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밀려요? 좀 과한데요.
과하다고 무조건 뭐 떨어지는 거에 계속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고 저점 찍고 1% 돌리는 기준점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11만 2,800원 정도 되는데 12만 2,800원 혹은 뭐 11만 2,500원 정도의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편입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 기준에서 이제 분할 편입 혹은 시장이 어렵다 하시면 시장 가격 변별력 나오고 추세 변화가 올 때 뭐 강도 있게 매수장이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설정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변동성 기준에 에코프로의 33만 원대 매수 강도 또 34만 원, 35만 원까지 계속 매수 강도를 드렸었죠. 뭐 그럴 때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소나기는 좀 뭐 피해 가시더라도 오늘 한 템포 쉬어 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LG전자는 지금 뭐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편입 관점으로 계속 대처를 하겠습니다.